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삼포 가는 길, 미래엔 6-4단원 삼포 가는 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영달의 처지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공사판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방황한다. 갈 곳이 없죠? 집도 없다. 가난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향이 없다. 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을 즈음에 도망치다가 고향인 삼포, 자, 중요합니다. 정씨는 비슷한 처지이지만 갈 곳이 있습니다. 그 갈 곳이 바로 고향이죠. 그 고향의 이름이 바로 제목인 삼포입니다. 두 사람은 영달과 정씨는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어디로 갔다? 감천으로 갔다. 자, 그 감천으로 가던 중 술집에서 누구를 만났다? 백화를 만났다. 백화는 처음에 두 사람을 경계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 여기 있죠? 떠돌이 처지, 즉 같은 처지, 동병상련을 느끼고 서서히 마음을 연다. 이 작품에서는 어떤 사회와의 갈등은 등장하지만 인물들 사이, 인물은 총 3사람에다가 마지막에 노인이라고 해서 한 명이 더 나타나거든요. 이들 사이의 뚜렷한 갈등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들 사이에 뚜렷한 갈등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진짜 본문이죠. 초저녁이 분명한데 시간적 배경, 날씨가 나빠서인지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하면 보통 하얀 이미지라고 해서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 3사람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계절이 겨울이라서 눈마저 내려서 더욱더 춥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겨울도 눈도.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사위, 단어 뜻을 확인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째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섰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은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단어 뜻. 자, 물어봅니다. 그래, 이젠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시집 가야지 뭐 라고 정씨가 말을 했더니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아, 백화의 처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백화는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시집도 못 가는 거죠. 그 다음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 적혀있죠? 갈 곳이 없는 3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다리를 삐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업어주었다. 물론 순수한 마음에 그런 거죠. 즉 백화에 대한 영달의 그러한 순수한 호감, 마음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제시? 간접 제시가 되겠습니다.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직유법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자, 여기는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이 되었는데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사의 특징이 함께 사용이 된다는 점, 이 점도 특이하니까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3사람쯤 없겠어. 대기 근수 무게 모자라서 그렇다고. 그들은 7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자,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흩어지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정씨는 어디로 갈 것이고 고향인 삼포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왜 이러나요? 갑자기 백화죠. 백화도 고향으로 가겠죠. 갈 곳이 없는 건 누구죠? 영달이죠. 자, 그래서 영달은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자,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어? 여비도 없죠. 그만큼 백화의 처지는 딱합니다. 자, 인물의 처지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 됐나요? 밑에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내밀었다. 그러니까 영달에 대한 백화의 마음, 고마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백화도 영달에게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라고 했죠. 누가? 백화가.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백화가 지금 누구에게? 영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됐습니까?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정씨는 고향이 있죠. 어디? 삼포. 근데 영달은 없죠.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함께 가지. 그래서 정씨도 영다리에게 권유했다. 영다리는 흙이 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싫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왜 고민이 되냐면 앞에 흐름으로 보았을 때 지금 영달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즉 백화를 따라가고 싶지만 경제적인 무엇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함께 가지 못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합실에서 이 대합실은 사전적 의미로는 이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으면 정씨가 말을 합니다. 영달에게 여비 있소? 정씨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다시 정씨가 어디로 가래요? 라고 하니까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같이 가시지. 한 번 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씨가 영달에게 한 번 더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여자라고 둘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루 인연이 닿아서 정착할 수, 즉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한 군데 정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계속해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갈등 중에 하나가 내적 갈등이고, 외적 갈등은 이들의 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백화를 따라가지 않겠다. 아까 이 고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삼포일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밑에 비상금을 꺼냈다. 저 여자를 보냅시다 라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는 백화의 제안을 고민을 하였던 영달이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한 겁니다. 그 다음 영달이는 표를 사고 상립빵 2개와 찐달걀. 자,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백화에게 줍니다. 백화에 대한 마음, 진심이죠. 정말. 자, 그래서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진 백화의 눈이 뻘겋게 충혈되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아,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두 사람은 어디로 간다? 삼포로 간다라는 겁니다. 함께 삼포로 가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내예요. 자, 무엇을 말을 합니다. 본명을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백화는 친절함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명을 밝힌 거죠. 이러한 심리 출자일 수 있고 나중에 문제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아까도 말을 했었던 눈발은 부정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좋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연착이었다. 가득 차 있었다. 담배를 피웠다. 밑에 자,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반드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읽어보셨나요? 삼포라고 하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 특수 자동차죠. 삼포는 정씨의 마음속에서는 촌인데 촌. 자, 이제 무슨 도자가 있다니. 그래서 삼포에서요. 그 어디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 해야 고기잡이나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라고 했더니 10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우 10년 동안 엄청나게 무엇한 거죠? 바뀐 거죠. 됐습니까? 낸들 아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대. 바뀐 거죠.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럼 나룻배도. 자, 이 나룻배는 그러면 과거겠죠.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 했어?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병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자, 그러면 이 노인은 그렇게 변해버린 무엇에 대해서, 삼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나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잘 됐군. 이거는 누구 말이냐면 영달의 말입니다. 자, 영달은 사실은 삼포가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렇게 변했든 변하지 않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냥 그 얘기입니다. 일거리만 얻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삼포에 대한 인식이 그저 다르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고향이 아닌데. 됐습니까? 마지막 결말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인물 중심에서 지금까지는 인물이었죠. 누구? 정시와 영달과 백화라고 하는 인물 중심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기차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눈발이 날리는 들판을 향해 달리는 것으로 보아 지금 세 사람, 직접적으로는 정시와 영달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처지가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드러낸 겁니다. 됐습니까? 밑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 보여드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제자 계간과 전체 구성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인물의 심리 변화와 계절, 삼포의 의미까지 역시나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 작품에서의 길의 의미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세 인물의 공통점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는 이 지문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 문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셨나요? 자,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심리, 물론 직접적으로 제시를 한 부분도 있었지만 간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바깥에 있죠. 그 다음 상징적 소재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물 간의 갈등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인물 간의 이러한 갈등이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으므로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 다음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없죠. 역시나. 자, 그 다음 3번 문제도 풀어보실까요? 두 문제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서술상의 특징 총 3문제 풀게 3번, 6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두 문제였죠. 가볼게요. 여로소설. 이게 왜 여로소설이냐면 지금 여행을 마치 하는 것처럼 여정이 등장을 하고 있죠. 결국 흩어졌지만 삼포로 가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인물의 성격 변화 나타나지 않고 병렬적 사건 전개 없고 액자 형식도 확인할 수 없겠죠. 역시나 의식의 흐름 기법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 행동 묘사. 자, 거의 비슷한 말이죠. 풍자와 해약 없죠. 인생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만남과 어느 정도 이별은 있지만 이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드러낸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 인물의 언행이 나타나는데 그에 관한 서술자의 내면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두 인물의 성격을 대비한 부분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러한 게 이제 서술상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에서 하나 더 결말 특징 10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봅시다. 정시와 영달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거다라고 했었죠. 눈반이 날리는 기차를 달리면서 인물에서 기차로 서술 대상이 달라지고 정시와 영달 극복 의지? 아니죠. 극복 의지는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인물의 삶에 대한 불확실한 결말을 보여주어 권성징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은 딱 끝을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유형 보시면 이제 내용일치겠죠. 이렇게 각 부분들의 내용을 통해서 출제를 하는. 자, 풀 수 있는 부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마칠게요. 요거 볼까요? 풀어보셨나요? 자, 정시 삼포 가는 길이었고 영달은 없었죠. 정시는 고향을 10년 만에 갔고 영달과 정시는 기차가 연착되어 밤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됐나요? 근데 고향인 감천으로 가자라고 한 건 아니죠. 백화, 영달, 정시가 감천으로 가서 거기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지 자신의 고향인 감천으로 가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영상도 길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